자, 정혁진 변호사님 모시고 자,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제가 정혁진 변호사님 소개드리기 전에 주요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오간 내용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제 어쨌든 김건희 여사 관련된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 사항,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내용을 이제 경청하면서 김건희 여사 독자 행보에 관해서는 공식 행사 이외에는 좀 자제하도록 하겠다. 현재 김건희 여사의 몸 상태도 좋지 않아서 대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일단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임기가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 정확히 따지면은 절반도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임기 절반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가 100석밖에 안 돼요. 108석. 뭐 그런데 야당은 200석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라도 사실 높아야 그래야 야당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런 방자한 행동들을 막을 수 있는데 그렇지도 못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난번 4월 총선 때보다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그다음에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더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 국면을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뭐 김건희 여사 어쩌고저쩌고 그걸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좀 져주는 모습을 바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대통령 생각이 내 생각이 이렇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국민 뜻은 이거다. 그러면 국민 뜻을 맞춰가지고 좀 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난번 총선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의정 갈등까지 거기에다가 이런 모습들을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김건희 여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만 가지고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뭐가 지금 또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제 강혜경 씨라고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회 나와가지고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갖다 봤더니 뭐 명태균 씨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하고 뭐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했더라.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들었다 이게 아니고 명태균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한 걸 내가 전원으로 들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명태균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누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런 것들은 사실은 증거 능력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좁혀지는 거거든요. 별로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강희경 씨라고 한 참 처음 보는 그런 여자가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우리 국민들 인상에는 어떻게 미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구설수들이 있으니까 조금 조치를 해달라고 여당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경청하셨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묵묵부답 아니었는가. 오늘 모든 신문에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빈손 회담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그러면은 그다음에 오늘 뭐 제가 오면서 그다음에 아까 또 이제 그 뭐 신문이나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이러다가는 지지율이 지금 20%인데 이 20%마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러다가 다 같이 죽는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지켜보는 참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물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하고 독대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요청을 했을 때에는 그 경우의 수를 몇 가지를 갖다 잡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내 말씀을 잘 들어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 말씀을 들었는데 내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 내가 오해를 했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내가 설득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제와 같이 이게 계속 평행선을 유지하는 경우의 수 하나. 그런데 저는 한동훈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에 맞게 1번, 2번, 3번에 맞는 후속 조치 플랜 B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그 이후의 후속 조치들을 대통령실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왜 저 같은 사람이 지금 대통령 임기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재명 떨어뜨리고 대통령 당선된 지가 절반밖에 안 됐는데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좀 화가 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 패널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거나 뭐 자기 의견을 내는 건 좋습니다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거나 악의적인 발언을 하는 좀 댓글은 삭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뭐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패널에 대해서 악의적이거나 인신모독성 발언은 삼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PD께서도 그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뭐 일일이 제가 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송 중에 그런 부분은 삭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제 뭐 여러 가지 핵심적인
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인적 쇄신 부분에 관해서는 김건희 라인이 따로 있느냐 이제 이러면서 다만 만일 그 문제가 있다면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한동훈 대표가 어떤 문제인지에 관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실 인적 쇄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여러 문제에 있어서 지금 지적돼 왔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형태를 반영했어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이는데 뭐 대통령 라인이다 그렇지만 주요한 내용을 경척을 해서 우리 어쨌든 대통령 인적 개편할 때 충분히 그 부분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의사포비를 해서 뭔가 그런 것에 대한 의견 수용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전격적으로 수용은 하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인사권 대통령 거라고 하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대통령실에 최고 에이스들이 모여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정무수석 누굽니까? 기억하세요? 저 잘 모르겠거든요. 누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 누구구나 뭐 홍철기 수석이구나